그러자 저쪽에서 커다란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선원들은 반가워 어쩔 줄 몰랐고 그 배전에서 보트가 한 척 내려왔다. 야호, 보트다! 선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보트는 겨우 이쪽으로 다가왔지만 배 옆에 댈 수가 없었다. 심한 파도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었다. 밧줄을 던져라! 밧줄을 타고 내려오시오! 보트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선원들은 곧 밧줄 한쪽을 돛대에 묶고 한 사람씩 밧줄을 타고 파도를 건너 보트로 옮겨 탔다. 이 보트를 모선까지 저어갈 수 없겠는걸? 그럼 기슭 쪽으로 가자. 로빈슨이 배에서 보트로 옮겨 탄 지 15분쯤 지났을 때 가라앉는다. 배가 가라앉는다. 누군가 외쳤다. 돌아보니 로빈슨이 탔던 배가 파도 속에 먹히듯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노를 든 사람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원들을 돌봐주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로빈슨은 바다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다. 우리 좀 더 같이 항해를 계속 해볼까? 그러자 친구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난 이제 육지에서 살고 싶어. 친구의 아버지인 선장도 로빈슨을 타일렀다. 이젠 너도 진절머리가 났을 테지? 이번 항해에서 너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럼 아저씨도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을 건가요? 나야 다르지. 나는 이것이 직업이니까. 하지만 너인 경험 삼아 배를 타봤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도 큰 결심을 하고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배에 탄 거죠. 그러자 선장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아니 뭐라고? 그럼 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에 탄 거란 말이냐? 그럼 벌 받을 사람이 탔기 때문에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이제 다시는 너를 태우지 않겠다. 실망한 로빈슨은 몇 푼 안 되는 여비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런던을 향해 떠났다. 며칠 뒤 런던 거리를 혼자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로빈슨은 늙은 선장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기니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 머지않아 또 떠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빈슨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저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선장은 로빈슨이 정직한 젊은이로 보여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 좋아. 배싹은 필요 없어. 대신 무엇이든 장사가 될 만한 물건을 사가지고 오도록 해. 거기에 가서 팔면 좋은 돈벌이가 되니까 말이야. 로빈슨은 선장의 말대로 장난감, 나이프, 구슬 목걸이, 빨간색 헝겊 등 아프리카인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사 모았다. 며칠 후 배는 기니를 향해 출발했다. 늙은 선장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항해를 하는 동안 로빈슨에게 수학이나 항해술 등 선원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기니에 간 로빈슨은 가지고 간 물건을 팔고 사금을 샀다. 런던으로 돌아와 그것을 팔았더니 300파운드나 되었다. 야, 이거 대단한데? 8배나 남는 장사가 되었어. 이 성공으로 으쓱해진 로빈슨은 아예 무역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늙은 선장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다. 로빈슨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은 탓에 매우 낙심했다.
이제 부선장님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다음날 로빈슨을 태운 배는 바다로 나갔다. 배가 카나리아 제도와 아프리카 북서쪽 해안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수상한 배가 보인다. 커다란 돛을 높이 올린 배 한 척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저건 흑인 해적선이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전원 싸울 준비를 하라. 선장은 명령을 내렸다. 이쪽 배에는 선원 18명과 12대의 대포가 있을 뿐이었다. 선원들은 곧 대포를 쏠 준비를 하였다. 두 척의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때다! 로빈슨이 타고 있는 배에서 일제히 대포를 쏘았다. 해적선은 돛이 찢어지고 간판 위에 있던 해적 몇 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해적과 비교하면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선원들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선장을 비롯하여 모든 선원이 항복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해적의 포로가 되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는 살리 항구까지 끌려갔다. 로빈슨도 두 손이 묶여 끌려갔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로빈슨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별 상상을 다 하였다. 이 녀석은 나이도 젊고 제법 쓸만하겠는데? 내가 두고 부려야지. 그때 해적선장이 로빈슨을 보더니 자기 집 노예로 삼았다. 무역상이 되려던 꿈은 깨어지고 이제는 해적의 가엾은 노예란 말인가. 하지만 언젠가는 도망칠 수 있겠지. 로빈슨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느덧 노예 생활을 한 지 2년이 흘렀다. 로빈슨은 그동안 이곳 사람들의 말도 배우고 일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해적 선장도 로빈슨을 믿게 되었다. 해적 선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트를 타고 앞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는데 로빈슨이 낚시를 잘하기 때문에 꼭 데리고 갔다. 그리고 때로는 로빈슨과 줄리만 보내기도 했다. 줄리는 로빈슨보다 나이가 어린 노예로 펑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어느 날 아침 해적 선장은 로빈슨을 불러 말하였다. 내일은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니 오늘은 무어인가 줄리를 데리고 가서 반찬거리를 잔뜩 잡아오너라. 무어인 또한 해적 선장의 노예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옳지, 도망칠 기회가 왔다. 로빈슨은 가슴이 설레었다. 로빈슨은 무어인이 눈치채지 않게 도끼, 톱, 장도리 같은 연장과 납덩어리, 끈 따위를 가져다 배에 몰래 숨겨두었다. 그리고 술병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실으며 의아해하는 무어인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어때? 우리끼리 한잔 좋지? 무어인도 희주고 웃었다. 바다로 2km쯤 나간 세 사람은 배를 멈추고 낚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물고기가 통 잡히지 않았다. 로빈슨이 걸려든 고기를 일부러 낚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렸어. 이래서는 주인님 분부대로 안 되겠는걸? 좀 더 멀리 나가보자. 무어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돛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로빈슨은 키를 쥐고 조금씩 배를 몰고 가다 무어인 곁으로 가서 등 뒤에 있는 물건을 짚는 채 하며 갑자기 그의 허리를 붙잡고 힘껏 바다로 밀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어인이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로빈슨은 재빨리 배를 움직였다. 기다려줘! 물속에서 무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해주시오! 반항은 하지 않을 테니까. 로빈슨은 총을 가지고 나와 먼 바다를 향해 쏜 후 무어인의 머리를 겨냥했다. 너는 헤엄을 잘 치니까 해안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자, 빨리 돌아가. 만일 배에 가까이 오면 쏠 거야. 그리고 줄리, 이리 와. 줄리는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얌전히 나를 따라온다면 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싫다면 바닷속에 던져버릴 테야. 어떻게 할 거냐? 따라가겠습니다. 줄리는 로빈슨의 말에 마음이 놓이는지 로빈슨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야말로 순진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항해는 계속되었다.